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도 롤러코스터 장세에 멀미가 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이게 이렇게 마주쳐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근데 꼭 손바닥을 이렇게 쳐야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쳐도 되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잘 오르던 시장이 오후에 갑자기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이 좀 무섭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오늘은 왜 빠졌는지 좀 억울한 그런 면도 있는데, 일단 뭐 뉴스는 있었습니다. 뉴스는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락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매도한 게 누구였냐면 또 기관이었어요. 네, 기관이 또 오늘 지수가 고점이 2779포인트거든요. 근데 저점이 2726포인트예요. 장중 등락 폭이 2%나 됩니다. 50포인트가 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처음에 외국인은 매도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10시 반부터 매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열리자마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 오늘 중국의 차스닥이라고 하는 지수가 오전에 마이너스 4%를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는데, 12시부터 거래소에서 이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를 하다가 매수를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줄이다가 선물 매도는 2시 조금 넘어서 한 2시 5분 정도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2시 25분에 지수가 계속 밀리니까 2시 25분 정도에 기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던 한 750억 정도, 그거를 한꺼번에 1000억을 다 털어버리는, 그래서 지수가 보합선에서 더 빠졌어요. 지수가. 네. 근데 그게 그 부분만큼 이제 기간이 털린 거라고 보는데, 결국 근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이 매도한 부분을 다시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기간은 털렸다가 일부를 다시 매수를 했어요.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한 500억 정도 매도를 줄이기는 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그 매도가 나올 때, 그때가 이제 한 1,5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다가 그 이상으로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네. 지수는 오늘 제가 이렇게 빠질 때 2726포인트까지 밀릴 때 아마 마감하기 전에 보합선까지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네. 물론 뭐 어떻게 한 행동은 없는데, 하락할 이유가 그렇게 뭐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고, 오늘 중국 시장 상해 같은 경우는 빠지다가 오후장 들어가지고 회복을 해서 플러스로 들어갔거든요. 네. 다른 지수들 뭐 선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 정도까지 빠졌다가 1% 정도를 되돌렸어요. 네. 중국 시장도 그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제 일부는 올라온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가 올라오면서 발생한 그 좀 반가운 일은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게 빠지기 전에 거래량이 4억 주 정도 됐었어요. 4억 주 정도. 네.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거래량이 4억 2천만 주 정도 됐거든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주 좀 작아가지고 별로였는데, 오늘 상승할 때 거래가 발생했던 게 4억 주. 하락할 때 터졌던 거래량이 8천만 주였어요. 네. 그러고 나서 반등할 때 나왔던 거래량이 8천만 주 정도 됩니다. 네. 8천만 주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렇게 급락하면서 기간이 털리고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들, 그런 거는 지수가 상승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근데 털렸는데 못 오르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되돌렸잖아요, 일부분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다. 근데 오늘 같은 하락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빠진다, 이제 뭐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간다. 지금 증권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자꾸 저점을 더 낮게 얘기를 하는 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인버스를 매수를 할까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죠. 네.
근데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빠질 이유가 없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올라갈 이유는 없는데 더 이렇게 크게 빠질 만한 이유는 없다. 예. 일단 무슨 뉴스 때문에 빠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저께 미국의 1월 그 물류관리자 지수가 있거든요. 이게 71.9가 나왔어요. 이전이 70.1이었거든요. 한 73 정도, 73에서 75 정도 있다가 이게 7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71.9로 올라왔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어제 그 유럽 중앙은행장하고 그리고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시장이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유럽 중앙은행장은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아주 그게 데이터를 보고 움직여야 된다. 아주 중요한 때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메파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했는데 유럽 중앙은행장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더라도 점진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올해 금리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해석은 매파 비둘기를 다시 병 속에 집어넣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네덜란드 은행 총재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분기에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물가는 4% 정도 오를 것 같다. 근데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물가는 공급망 관련돼서 물가가 오른 거고 이건 일시적이다라고, 물론 그 단어를 뺐다고 해가지고 잘못됐다 실수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주가가 이게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유럽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시적이다라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어떤 통화 정책으로 해서 이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유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럼 미국 연준은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장 그 참여자들이 자꾸 잡음을 일으키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3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0.5% 올린다라는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계속 그렇게 잡음을 만들어내는 건데 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나온 이 총재들 얘기가 정답이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근데 이거 때문에 뭐 시장에 지금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막 바뀌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하여튼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그 복합 정제 마진 이게 배럴당 7.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한 2달러 정도 선에 있던 건데 지금 정제 마진이 7달러를 넘었어요. 정유주들. 네. 유가가 지금 100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제 유가가 빠졌는데 유가를 지금 끌어내릴 만한 그런 재료가 하나 있죠. 이란의 핵 합의 복원, 이게 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란이 상당히 큰 산유국이에요. 이 핵 합의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제재가 풀린다라는 얘기인데 일부 제재를 풀었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근데 이란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은 유가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란과의 지금 현재 그런 단계를 조금 완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유가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물가도 내려올 수 있는 거죠. 네. 요게 또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 우리 시간으로는 9시 정도에 나왔던 뉴스인 것 같은데 호주가 외국인 입국자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백신을 2차 이상 접종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21일부터 이제 입국을 허용하겠다. 호주가 상당히 까다롭게 입국을 막고 있었는데 허용한다라는 얘기죠. 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호재로 이제 둔갑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했어요. 네. 언론에서 포스트 팬데믹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제도 올랐지만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그쪽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이제 코로나가 호재로 바뀌려고 한다라는 거죠. 중국 빼고. 예. 이게 중요한 건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제 호재로 바뀌면 주가 올라가지 않겠냐. 호재가 있거든요. 예. 이제 호재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악재가 우리 시장 오늘 밀어냈던 이 악재는 미국에서 중국의 33곳을 그 수출 통제 대상 미검증 리스트에 포함시킨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많이 빠진 그 중국 업체가 야오밍 바이오, 예, 오늘 급락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근데 자기들은 뭐 그런 거 해명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영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것 때문에 수출 통제 대상, 수출 여기 이 33곳에다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 미국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오늘 우리나라 그 반도체가 많이 빠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 리스트에 33곳 중에 이 반도체를 수입하는 업체가, 크게 수입하는 업체가 들어있다면 우리가 타격이 있다는 거죠. 예. 아마 외국인의 매도는 이것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IT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도가 있었는데 이런 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악재죠. 우리나라는 중국의 지금 수출이 뭐 미국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타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안 좋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이 쿼터 범위 내에서 일본 철강에 부과했던 관세를 철폐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협상도 안 했는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한테 뭔가 이득을 안 주고 있어요. 재무장관도 오고 우리나라에 미국의 고위급 관리자들이 몇 명 왔잖아요. 왔다가 갔어요.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전혀 움직이질 않았다라는 거죠. 예. 경제적 이득을 지금 취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미국하고 독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장 핵심 그게 노르트 스트림 2, 그걸 가동할 거냐 안 할 거냐. 일단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선을 넘으면 노르트 스트림 2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에 독일이 동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뭐 독일이 동의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제재를 러시아의 제재를 강하게 하게 될 경우에 조금 고민이 되겠죠. 지금 러시아가. 네, 잃을 게 너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 잘 오르다가 나스닥이 빠졌잖아요. 뭐 나스닥이 빠졌는데, 나스닥이 빠진 거는 뭐 금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보다는 넷플릭스하고 메타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닐까 싶은데, 넷플릭스를 이 상태로 두면 매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상당히 안 좋다 지금 상황이. 경쟁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 뭐 그러니까 이거 뭐 이대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아예 그냥 기업을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메타 같은 경우는 그 유럽의 지금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 그거 운영하는데, 그 개인 데이터를 미국으로 원활하게 가져오지 못하면 이거를 서비스하는 거를 종료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언론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제 메타가 5% 넘게 빠졌거든요. 근데 뭐 메타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언론에서 또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 그런 협박용 그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유럽 그쪽에서 그런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메타가 뭐 이래저래 조금 공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메타가 작년에 그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데 22조 정도 투자했는데 올해는 40조 정도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 이런 거는 또 우리한테는 또 호재인데, 메타가 어느 정도 빠지면 이제는 매수를 해볼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어디까지 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인텔이 파운드리 생태계 조성하는데 1조 정도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출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또 우리한테는 또 악재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점은 오늘 시장이 시작할 때 외국인이 선물을 2,000 계약을 매수를 바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매수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어제 나스닥이 빠졌는데, 예.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장 시작하고 나서 매수 들어가는 거지, 보통 그렇게 막 2,000 계약씩 이렇게 안 하거든요. 500에서 1,000 계약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매도도 그렇게 보통 안 좋을 때는 매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근데 2,000 계약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좋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한테 좋았었는데 왜 갑자기 코스닥 매도를 그렇게 심하게 했느냐. 그리고 장중에 그렇게, 예.
그런 게, 뭐, 외국인도 유럽계가 있고, 미국계가 있고, 뭐, 일본계가 있고, 지금은 또 중국계도 있거든요. 예. 이 중국계가 오늘 장중에 좀 흔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정확하게 자금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그걸 파악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주 매도 세력이 어딘지 이런 거 좀 어렵거든요, 찾기가. 예.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있는데, 지금 시장에는 호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골드만삭스가 내년까지 연준이 금리를 11번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올해 7번, 내년에 4번. 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네. 특정인의 의견입니다. 특정인의 의견. 네. 근데 이런 거 나오다가 만일에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안 올리면 호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유럽 중앙은행이 보는 시각, 이 시각을 연준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러. 얘기를 못 할 상황인 거죠. 예. 그랬더니 지금 더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걸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이 기본급을 상한선이 16만 달러였는데 그걸 35만 달러로 올렸어요. 상한선을. 예. 임금 상승이 상당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뭐 기업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 상품에다가 가격을 잘 전가를 하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물가가 지금 어떤 궤적을 그리느냐 그게 지금 올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에 임금이 크게 오른다 그러면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때가 연준이 정책을 쓸 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중국 쪽에 수출 통제한다라는 그게 영향을 줘가지고 장중에 변동성이 너무 크게 발생했다. 그런데 하락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리오픈이란 게 시장의 이슈인 것 같은데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주식들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제 상승하는 게 한 4일 정도 이렇게 연속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리오프닝이라는 게 이제 지금 미국에서 검토를 한다라는 포스트 팬데믹. 네, 이제 코로나는 끝났다. 끝난 건 아닌데, 이제 뭐 봉쇄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격리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도 높고 하니까, 그리고 치명률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걸리더라도 그냥 독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진단도 필요 없고, 예, 격리도 필요 없고, 그냥 걸리면 약 먹으면 되고, 걸리기 싫으면 뭐 백신을 맞으면 되는데, 지금 백신 맞아도 걸리잖아요, 지금. 네. 새로운 또 백신을 계속 나오겠죠. 네.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어떤 코로나로 인해 경제에 충격을 주는 그런 일은 이제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유통이죠, 유통.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했던 업종이 유통하고 운수 창고예요. 금융 쪽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매수를 하는 거고, 그 딱 두 개만 매수를 했거든요. 유통하고 운수 창고. 그쪽을 사야 되거든요. 유통하고 운수 창고. 기관도 오늘은 거기를 매수를 하긴 했는데, 기관 쪽에서는 매수는 강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외국인이 추가로 산 게 제약하고, 그리고, 서비스 쪽이었거든요. 이쪽이 지금 기관하고 방향이 엇갈리고 있다. 화학 같은 경우 매도를 많이 했고, 오늘 화학하고 운수 장비 이쪽을 매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그게 지금 손바닥에 안 맞는 건데, 하여튼 이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유통하고 그리고 뭐 카지노 그리고 의류 그리고 엔터를 얘기를 하는데 엔터보다는 의류가 오늘 강했어요. 이게 빠지다가 오늘은 그 고점을 넘어버리는 회사가 있었죠. FNF,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한섬 같은 경우는 실적이 50% 정도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뭐 의류 같은 경우는 아니면 화장품 이런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음식료 쪽은 뭐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CJ 제일제당 이쪽이 지금 강하거든요. 네. 뭐 그런 쪽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이게 뭐 칼로 베듯이 이게 뭐 이제부터 포스트 팬데믹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점차 이렇게 이미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는 거니까 이번 달 정도에는 이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해서 늦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오늘도 뭐 이렇게 실적 발표가 많았는데, 뭐 SKC도 실적이 좋았고, SK바이오팜 이런 게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급등했잖아요. 이런 거 좀 좋게 봐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장중에는 크게 올랐다가, 그리고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이런 바이오 제약들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쪽도 있었고, 첨보도 실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실적이 나왔고, 두산 퓨얼셀은 실적이 안 좋았는데, 테이펙스, 삼성전자, 코오롱 플라스틱, 상신 브레이크, 뭐 한섬, 웹캐시 이런 것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오르는 쪽, 그런 쪽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떨어지는 거는 높은 실적이 나왔지만 이 실적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한 의구심이 있다. 물론 뭐 소문에 사서 유세 파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하여튼 실적 관련돼서 봐야 되고, 그리고 좀 특징적인 주식은 코드네이처라고 하는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식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쪽으로 투자를 좀 크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틀째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KC, 제가 말씀드렸던 KC 그린홀딩스나 KC 코트렐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기업들이 탄소, 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공장을 돌리든지 아니면 탄소를 배출했으면 그 탄소 배출된 걸 저감을 해야 돼요. 줄여야 되거든요. 탄소 포집하는 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기업들은 이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로 뭐 이렇게 조달할 비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탄소를 줄이거나 탄소 배출된 탄소를 포집을 하는 그런 데 대한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데 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그런 것들은 계속 잘 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오늘 베스파라고 하는 회사가 거래가 정지가 되는데 50% 이상 자본 잠식이 3년도 이상, 예. 이 실적이 나오면서 이런 주식들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특히 올해는 이런 주식들이 주의해야 될 주식들이 좀 많아요. 적자인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갑자기 거래가 정지가 발생될 그런 주식들, 예,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주식들 그런 거 점검하셔가지고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지금은 또 리오프닝 이런 게 또 관심이 있으니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다 같이 많이 빠졌잖아요.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관심 섹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좀 일부는 그래도 최소한 일부는 넘어가 주는 게 위험 관리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오전에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밀려가지고 조금 공포감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밑으로 보지 말고 위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기대감을 갖고 내일 시장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변했군요. 변하는 환율을 한눈에 스텝스.